시청자 여러분, 요즘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보지는 않았지만 이 영화에 대한 언론의 대략 설명을 들어보면 영화 줄거리를 대략 짐작은 갑니다. 1979년 12월 10일 일어난 이른바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에 의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되는 11.6 사태가 발생함으로써 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12.12 사태가 발생한 사건을 다룬 영화이겠죠.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이 살해당한 10월 26일 사태하에서 당시 정부 당국자나 국민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당시 여러분들이 정부 당국자였거나 정치를 하는 사람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생각이 되었을까요? 너무나 끔찍한 상황이 아닐 수 없겠었죠. 생각해보면 요즘 우리 뉴스에 등장하는 것처럼 당시 여야의 싸움은 지금과 같이 여전하였죠. 당시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와 단원제 구조를 가졌던 박정희 정부는 잘 먹고 살 수 있어야 민주주의 정치에 꽃을 피울 수 있다고 하면서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을 채택하고 공업 중심의 개발 정책을 우선의 실천 과제로 삼아서 나갔죠. 이때도 요즘 우리 정치 현실과는 마찬가지로 여당과 야당은 당시 정치 인식과 시국 간의 차이로 갈등과 대립이 보통이 아니었죠. 민주주의도 민생고를 우선 해결하지 않고는 공연불이 불가하다는 박정희 정부의 시국관에 따라서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과 공업 중심의 개발 정책을 밀고 나가자니 부작용으로 박정희 정부는 여야 간의 현실 인식과 시국 간의 차이로 두 번밖에 할 수 없는 대통령제 하에서는 도저히 공업 중심의 개발의 정책을 수행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지난날 일본을 세계적인 국가로 등장시킨 일본의 유신을 본받아서 10월 유신이라는 것을 1972년 10월 선포하고 능력을 극대화하고 국력을 집약해야 한다는 것을 내세워 그렇게 할 수 없었던 대통령제를 3회로 연장하는 헌법을 개정하였죠. 삼선개헌이 이루어지자 여야 간은 극단적인 대립으로 치닫게 되고 요즘 모양으로 야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철야 농성을 벌이는 등 삼선개헌을 반대하는 야당 국회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요즘 모양으로 여소 야대가 아니라 여대 야소의 국회가 여당의 의원만으로 삼선개헌을 통과시켰고 국민투표로서 확정되었고 당시 야당은 크게 반발하게 되었죠. 쉬운 말로 경제 발전을 핑계로 대통령을 3번씩이나 해먹으려 하느냐 하는 식이었죠. 정쟁이었습니다. 물론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의중은 이제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경제를 일으켜 본고대에 오르려면은 한 번 더 연장해서라도 경제 발전을 더욱 시켜서 국민들이 더 잘 살게 하자는 목적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박정희 대통령의 의중과는 달리 야당 국회의원들은 박정희 대통령의 일방적인 생각에 반기를 들었고 야당들은 박정희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체제의 경직성을 민주화라는 이유를 내세워서 반발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에 따른 야당의 반정부 운동이 가열되고 이를 막으려는 박정희 정부의 긴급조치라는 걸 무기로 반정부 운동에 강력히 대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야당의 반정부 요구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발전 정책의 상징인 바다를 가로막아서 이른바 박정희 대통령의 조근대화라는 상징인 충남 당진의 삭별천 준공을 마치고 돌아온 박 대통령을 당시 유신 반대 시위를 관찰하고 있던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는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한 국가의 지도자가 암살을 당한 이 위급한 상황 하에서 당시 정부나 군부 정치권은 물론이지만 휴전선 저쪽에 북한 동향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불안을 물론이지만 이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말 혼란스럽지 않을 수가 없었죠. 또 1950년 6월 25일 전국토가 불바다가 되어서 국민들이 방황하게 되는 그 시절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가 불안 속에서
야당에서는 이때가 기회라는 뜻이 이번 사태를 박정희 대통령 정부의 이른바 독재 때문에 일어난 것이니 민주화를 해야 한다면서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었죠. 11.6 사태 이후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 최규하 국무총리가 국민이 직접 뽑은 직선제가 아니라 국회와 통일주체 국민회의 간선에 의해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죠. 최규하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당선되었지만 중동의 올쇼크와 강원도 사북 사태로 국가가 극도로 불안하게 되고 이에 따른 1980년 봄 박정희 정부 때 만든 헌법 개정하라는 이른바 유신 헌법 철폐라는 야당 주도의 시위가 일어나 극도로 나라가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보안사령관으로 군 정부를 장악하고 있던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주도하에 군권을 장악하게 되고 이른바 반대하는 정치권에서는 대규모 집회가 벌어지게 되었죠.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 제목은 이렇게 유신헌법 철폐와 새로 등장한 하게 되는 이른바 신군부 간의 갈등을 그린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다른 영화보다도 시청률이 높다는 보도를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서울의 봄, 어디서 많이 듣던 영화 제목이죠. 모 출판사가 만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이런 문구가 처음 등장을 하기도 했었죠. 1979년 10월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가 대통령을 암살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제야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삼선 개헌 헌법 폐지를 주장하였지만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던 최규하 국무총리가 기존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으로 되면서 기존 헌법에 의한 최규하 대통령 체제를 반대하던 제야 정치인들은 기존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새로 헌법에 의한 새 대통령을 선출하자고 대대적인 시위를 벌어지게 됩니다.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박정희 대통령 정부가 무너지고 불안한 최규하 정부가 국내적으로 불안이 계속되자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주축을 하는 군부 세력이 일어나서 당시 최규하 대통령에게 거리 전국의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시키는 동시에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은 당시 최규하 대통령이 내렸지만은 실제로는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 보안사령관과 그를 따르는 군부 세력으로서 제야의 반발과 국회 해산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등 비정상적인 국가 운영을 지켜볼 수 없었던 최규하 대통령이 사임을 하자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그동안 제야의 비판 대상이었던 유신헌법을 고쳐서 선거인단이 7년 단임의 대통령을 만드는 간접선거를 선출하는 개헌을 단행하고 그 새 헌법에 의해서 1980년 5월 31일 설치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전두환 상임위원장이 나타나서 비상 업무를 총지휘 감독하고 내각과 계엄당국의 협조 체제를 강화해서 대통령 시해 사건에 관련되었다고 의심되는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연행하려는 과정에서 잡아가려는 보안사 수사관과 수도경비사령부 33헌병대 병력 50명 사이에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경비관에 벌어진 사건을 다룬 영화가 바로 이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였죠. 요즘 모든 언론이나 역사책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당시 군사행동이나 서울의 봄이라는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의 군사행동을 한결같이 박정희 정부를 1960년 5.16 군사행위를 5.16 군사쿠데타, 5.16 군사정변이라고 부르고 1980년 12월에 일어났던 전두환 정부를 군사반란이라고 부르지만은 당시에는 자기들은 5.16 군사혁명, 반란이라고 지금은 부르고 있지만 당시에는 군사혁명 또는 국가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고 하고 있죠. 당시 군인들은 혁명이라는 국가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 무기를 들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였죠. 과연 그 무기가 정의를 위한 무기였느냐 아니면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려는 흉기였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면 문제랄 수가 있었죠.
정부와 전단 정부의 공과가 다뤄지겠지만은 그러한 사태가 벌어지게 되게 만든 정치권이라고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다만 부패한 정치를 보다 못한 군인들이 총칼을 들고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나섰던 군인이나 정치인들이라고 모두 우리나라를 잘못되게 하려고 저지른 과오는 아니겠지만은요. 하지만 이 기회에 지난 날을 반성하고 나라를 올바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모두 여야, 군 모두가 화합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아직도 지난날 악몽에서 빠져 서로 미워하고 질시하고 모함하는 정치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과감히 바꿔야 할 시기가 아닌가요? 과거는 잊지 않되 과거의 모든 과오는 용서하고 단합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야 할 시기가 아닌가요?